심리학은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전 영역의 내용을 다뤄줘야 되는데 뭔가 인간 여기 빠졌다. 뭐가 빠졌냐 봤더니 영성이 빠졌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뭔가 이렇게 초월의 세계, 영적 세계, 자기 초월의 이런 초월의 어떤 성향, 경향성,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라 그래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가 뭔가 그 완전히 그런 여기서 뭐예요? 인간 잠재력 실현입니다. 내가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면 뭐예요? 어떤 이 영성 심리학, 자초월 심리학으로 가면은 잠재력 실현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 그런 어떤 능력, 그런 부분들이 경향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학회를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낸 게 자아초월 심리학이고 그것이 심리학의 제4세력입니다. 지금 심리학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으로 오면은 뭐냐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성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나 이쪽하고 가장 근접하게 맞는 게 뭐냐? 이제 이 자아초월 심리학하고는 굉장히 뭐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전공한 공부는 자아초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거 영성까지 종교성이 우리 자기 초월 능력 어떤 수행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요. 제가 근데 여기서 자 서양 심리학 여기 인본주의 심리학까지는 아니지만 서양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프로이드 이론에서나 근데 뭐 프로이드 이론 지배적으로 많이 아무리 이 뒤에 이론을 한다 그래도 언제나 기본에 정신분석 이론은 언제나 기본으로 깔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지배받고 이렇게 해서도 제가 정신분석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어떤 초기의 이 아이디어나 관념을 제가 굉장히 떨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예를 들었나요? 미국 가서 그 아름다운 산책을 하는데 초기에 산책을 안 들었어요?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 처음 갔더니 우리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서너 시간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너무나 별장, 아름다운 별장 그렇게 잔디밭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산책을 하고 가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불이 저녁에 이제 불도 들어오고 아름다운 집을 보니까 우리 제 밑에 있는 제 상자가 스님 저 너무 아름답죠 저 집.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산책을 걷다 쓱 보고, 알 수 없어. 보기는 저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저 안에서 무슨 부부 싸움이 나고 가정폭력이 있는지 알 수 없지. 그러면서 뜩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구나. 뭐냐니까, 이 뭐예요? 계속 제가 초기에 대학원까지 훈련받은 게 주로 정신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가 뭐예요? 뭐가 문제인가 분석하는 이것이 너무나 저도 모르게 습관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겉으로 뭐 둘이 좋으면 그냥, 좋은갑다 하면 될걸. 그걸 보고 저기 무슨 속으로 무슨 문제가 있니. 그냥 가정이 너무 별장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저 잔디밭에 저렇게 저 푸른 초원에 그런 아름다운 별장을 보고 불이 있을 때 그 가족의 그런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저 안에 무슨 가정폭력이 있을지 부부싸움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덜썩 말할 수 있는 그 이면의 그 오랜 습이 있죠. 훈련받은 그 습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곧장 제가 내 남자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계속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일까 보는 거죠. 그러면 치료자가 뭐가 문제일까를 계속 본다면 그 상대는 자기 개념이 계속 어떻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투사되니까 그거 자아 개념이나 자기 그 이미지에 결정적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모인 내가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아니면 우리 여기 스님들 계신데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신도를, 아니면 내가 내 아이들을, 엄마가 내 아이를 바라볼 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겠죠? 지금은 뭐가 떠요? 긍정심리학.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로 해서 받아봐서 아무리 문제가 밝혀지거나 확인됐다 해도 그게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전환이 안 되지, 전환이. 증상이 제가 안다는 게 자체가 자, 여기서 보니까 이미 서양 의학하고 동양 의학의 차이가 확연하죠? 동양 의학은 어때요?
막힌 것 이게 소통시켜주는 쪽이지 이게 잘라내고 제한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없애고. 여기서도 벌써 굉장히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 뜻이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 정신분석에서 이 자라고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 구조에서요. 내가 병이 들고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내가 힘겨운 건 뭐다? 내 이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다. 내 이고가 약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아 기능이 약해서 이게 자아 기능이 가장 초보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욕구가 있어요. 이드 충동이 있고 이고가 있는데 이 자아 아주 뭐 전형적인 슈퍼 이고라는데 가장 기본 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몰라주셔도 돼요. 우리가 항상 있어요. 우리 누구나 우리 안에는 뭐죠? 아기 같은 측면이 있고 성인 같은 요소가 있고 뭐죠? 부모 같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스승 같은 선생 같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고 강요적이면 이거는 뭐죠? 너무 유치하게 욕구 중심적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좀 일반 성인의 이 관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내면에 가끔 갈등이 일어날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래서 정신분석 서양의 기본적인 모든 토대가 이렇게 진행되어는 왔지만 제가 그렇게 오래 훈련을 받았고 임에 출가하고 바뀌었어도 여전히 볼 때 정신분석 훈련 받은 거에서 기본 틀에서 못 벗어났듯이 서양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심리치료에서 뭘 하느냐 하니까 보는 관점이 이고가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약하니까 기본 정신분석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해준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되도록 도와준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치료자는. 그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이런 틀이 있는데 불교가 들어왔어. 명상이 들어왔어요. 명상이 들어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양의 심치료자들이 제일 먼저 딱 직면한 게 뭐죠? 불교는 뭐예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무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고리스니스. 이 이고를 강하게, 이고가 약해서 지금 이고를 강화시켜준다. 이고 스트렝스란 말이 있거든. 이고 강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불교의 가장 뭐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무아를 얘기하고 있네. 자아가 없다. 이고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때요? 굉장한 논란이 돼. 이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너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굉장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논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90년대나 이때 논문들 보면은 우울증 환자라든지 뭐 편집증 환자 뭐 이런 환자는 이 명상이 효과가 없다. 명상 수행을 하면 효과가 없다. 왜? 이게 오히려 더 와해된다는 거예요. 지금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명상 수련하니까 더 이고가 그나마 있는 이고가 어때요? 자아가 완전히 분해돼 와해되니까 더 병이 심각해져 부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나옵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논문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데 이때는 왜 그랬겠어요? 불교가 아직 명료하게 선명하게 정립이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시기인 거죠. 90년대 같으면. 그리고 아주 초기 한 6, 70년도인가 성격 이론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었는데 아주 두꺼운 이만한 게 있어요. 심리학교에서 공부하는 성격 이론 책 보면 동양심리 해가지고 불교의 챕터도 나오는데 많이 틀리니까 나중에 제가 그거를 원서를 못 보다가 미국 도착하자마자 도서관 가서 그거부터 뒤졌는데 개정판 나오면서 동양심리학 이론 파트라 완전히 뺐더라고요. 이미 너무 이제 이거 잘못된 이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그렇게까지 명료하게 충분하게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이 잭 앵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의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논란이 돼요. 이쪽 사람은 이제 요게 좀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You have to be somebody before nobody 그랬어요. Before nobody.
뭔 얘기냐니까, 자, 너는 have to 뭐여야만 된다. 뭐 somebody 뭔가는 누군가여야 한다. 뭐 before nobody 아무것도 아니기 전에 그게 뭐겠어요? 무아죠. 무아가 되기 전에 뭐예요? 먼저 뭐예요? 유아가 돼야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로 논문을 썼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의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You have to be somebody before nobody.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이려면 먼저 유아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치상으로 굉장히 맞아요. 저도 굉장히 이 말이 이 치상으로 맞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그 잭 앵글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 논문을 펼치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주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마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도 같이 또 하버드 의대 출신인데 이 사람 좀 젊습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명상이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성격 장애나 이런 사람들 특정의 어떤 증상에는 명상 수행이 효과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반박을 하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즐기게 주장을 합니다. 마크 앱스타인 같은 하버드 의대 출신인데 지금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를 개업하고 있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한국에도 왔었는데 그 사람 누구죠?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하고도 절친이면서 규칙적으로 불교 심리학, 명상 심리학 쪽에 이렇게 강의도 워크숍을 합니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무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다. 뭐 무아라고 하는 것이 애시당초 있었다가 없거나 없다가 있거나 뭐 그런 무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걸 갖다 논문에서 끊임없이 밝힙니다. 그래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마크 앱스타인이 이론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기법해요.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마크 앱스타인 맞거든요. 무아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유아이다가 뭐가 애시당초 있었는데 없고 뭐 없다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교리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찰나에 2000년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불교 명상의 붐이 뭐 그렇게까지 대단치는 않았어요. 여전히 종교 파트에서나 이제 심리치료 파트에서 그래도 치료자들한테는 상당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압도적으로는 서양심리치료의 그런 틀이고 또 특히 정신분석 전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단시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RI 촬영이 있죠. 그 기법이 도입되는 거예요. 내 영상 사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지금 우리가 그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그 주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입증되지 않는 걸 뭐 계속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명상 수행이 과연 심리적인 병이나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냥 당연히 도움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EEG, 이렇게 뇌파 측정하고 또 그다음에 혈액 체크하고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초월 명상하는 사람들 해보니까 뭐 몸의 명상을 통해 갖고 막 몸의 온도를 올리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명상 수행이 그렇게 치유에 우리 건강에 유익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증명해내지는 못할 때에 내 영상 촬영 기법이 나옵니다. 명상 수행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나서 뭐죠? 뇌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뇌의 부위에 전두엽이죠.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두엽의 두께, 또 전두엽에 이렇게 우리가 주로 건강과 관련된 또 이런 긍정적인 선심소가 일어나는 또 아니면 이런 쪽에 관련된 뇌의 영역이 그만큼 활성화돼. 제가 디스켓도인데 여기 그거는 안 되죠. 활성화된다는 많은 이론들이 2003년, 5년 이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무슨 명상 수행이 심리치료, 뭐 우울증 특정 대상에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요. 뭐 전 영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 있는 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그 선의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현대 이제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초기 불교 지금 강세를 많이 띠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효과성, 효율성을 따지게 되죠. 내가 인풋해야 투자했는 만큼 뭐예요? 결과? 이게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그러면 얼마까지 하면은 효과가 있겠냐? 8주 프로그램, 10주 프로그램 나오는데 하루 40분 명상하면은 효과가 있더라. 8주 정도 하면 효과가 있더라. 이런 증명이 나왔는데 점점 더 이 기법이 세련되면서 그 다음에 20분, 10분, 8분, 1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단체는 우리 뭐 집중으로 하루에 8시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5시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 결과가 만약에 40분 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8배, 10배 효과가 안 나온다면 어떻겠어요? 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이 효율성에서. 그러니까 점점 그 심한 운동이나 무리한 그런 수행은 이제 인기를 상실하죠. 사실 그 이전부터 상실했지만 왜냐하면 서양인들에게는 설명이 충분히 안 주어지면 그들은 좋아하지 않게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도 안 되고 또 뭐예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누군가를 보고 굉장히 뭔가 이런 특별한 뭐예요? 굉장히 감탄하면서 굉장한 그 충성심을 보였지만 지금은 뭐죠? 감탄하지만 충성심까지는 안 보이죠. 뭐예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나의 체험이 유도돼야지 그냥 내가 막연히 누가 잘한다고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스님이 굉장히 수행을 하라면 무조건 갖다 공양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안 그러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그게 내하고 직접 무슨 관련이 있는가 따져봐야지. 스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바뀌가 있대, 시대. 그만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어떤 흐름이 있을 때에 그냥 단지 그 한계가 그냥 난데없이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형태에 걸쳐서 다양한 데 서로 연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론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죠.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불교에서 이 이고의 개념이, 자아의 개념이 어찌해 가장 기본이다. 가장 근원이라는 거죠. 심리치료에서도 마찬가지. 불교 심리치료, 선치료, 선상담 마찬가지. 자아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 전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무아의 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아에 대해서 그럼 원래 무아라면 우리는 그런데 원래 무아라면 그러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아가 어떻게 발달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불교 심리학에서 보면 자아가 발생의 시작은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뭐죠? 오온. 그죠?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자아가 있고 없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 맨 처음에 우리 경험 속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경험의 소유권을 투사하면 되네. 생각나세요? 집착의 원인, 아집의 원인, 아집의 가장 근원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경험의 소유권을 투사한 건데 그 소유권을 투사하는 과정이 오온의 과정이죠. 오온의 과정. 오온의 과정인데, 자, 어떻게, 제 설명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합니까? 괜찮아요? 예. 오온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색수상행식, 그죠? 색수상행식. 애시당초는 전부 다 하나의 그 오픈된, 개방된, 다 연결된 하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의 세계에 탁 던져졌고, 또, 나라 하는 개념도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는데 너 어떻게 해서 딱 생겨났냐. 근데 어때요? 색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던져졌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던져져서 그런 경험 속에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찰로 자각으로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 던져진 속에서 우리는 뭐죠? 여기 시간 개념도 좀 있긴 한데 우리는 경험을 접촉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터치되는 순간에 터치되면서 그 좋아서 하나에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 약간은 뭐죠? 경험이 그냥 뭐 그렇게 선의 상태로 명상의 상태로 사마디 정의 상태로 있지는 않죠. 약간 흥분하게 되거나 아니면 약간 오버하게 되거나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아니면 뭔가 그 반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대상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내가 뭐 배고프면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 또 배고프면 울고 아니 뭐 기저귀 찝찝하면 울고 이러면 우유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별로 그냥 경험 자체로 될 텐데 그것이 어떤 자연스럽지 않는 경험의 형태가 오죠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별 생각 없이 스치다가 그냥 딱 주의가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뭘 인식하게 되냐면 대상을 인식하게 돼요. 아주 이게 개인적인 경험의 성장 발달 과정적으로 본다면은 최초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엄마가 자기가 배가 고프다 아프다 하기 전에 춥다 덥다 하기 전에 엄마가 끊임없이 해주는 동안에는 대상 인지가 안 되다가 내가 배가 고픈데도 엉엉 우는데도 우유가 안 오고 또 추운데도 뭐가 안 오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일어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 인지가 돼요. 그러듯이 발달적으로 보면은 발달이 그렇게 해서 그게 색이에요. 어머니다. 아니면 무서운 호랑이다. 아니면 그건 좀 나중이고 현실감 좀 없네, 호랑이는. 근데 어쨌든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냥 경험에 있어지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항상 적정 수준이 아니라 늘 우리가 경험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오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대상이 인식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서 약간 더 나가면 그 터치돼서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이 딱 오는 거죠. 그 느낌은 굉장히 직관적인.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바디 센스, 바디 필터라 그랬어요.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이렇게 오는데 그 느낌 다음으로 그 다음 느낌이 강화되면서 점점 그 다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은 영어로 퍼셉션이에요. 지각입니다. 지각되면 요거는 조금 더 강한 에너지, 그 느낌이 더 강화된 어떤 에너지 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벌써 약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행되면 돼요. 근데 그 강한 에너지가 되면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개념화를 하고 범주화를 행은 거예요. 개념화, 범주화를 하는 거에 된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대고 구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아니면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식 아니면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민주다, 아니면 자유다, 뭔가 붙이는 거죠. 그렇게 개념화되면 뭐예요? 이것이 굉장히 점점 이 색수상에 대한 행까지 가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색의 형태가 딱 됐으면 거기서는 벌써 뭐가 나왔죠? 나 말고 다른 대상이니까 이원적인 게 출발된 거잖아요. 색에서. 색수상해싱 할 때 색이 이원성이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초감 트루파 림포체라고 불교 심리학의 굉장히 거장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맨 처음에 무명 얘기할 때 애시당초에 하나일 때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 너 나가 하나인데 둘로 지각하는 것도 무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지적이긴 한데 이원적인 지성이라는 거죠. 지능이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무지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한데 지적인데 이원적인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요거 이제 좀 미안한데 다른 종교를 말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 갑자기 어디 난데없이 그냥 지내다가 나한테 아무런 개념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뭔가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주고 이것이 신이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신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그럼 뭐요? 하나의 신의 색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다음 뭐죠? 거기에 대해서 느낌. 터치되니까 느낌이 있어. 신에 대해 무섭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에너지가 강화되면서 그다음 뭐가 일어나죠? 행할 때는 뭐예요? 굉장히 개념을 많이 써요. 신은 뭐 유일하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든지 계속 관념, 개념, 신념 이런 걸 덕지 붙어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화된다. 그 형태가 정말 고정되는 거죠. 강해지고 무거워지고 고정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런 걸 갖는다면 어때요? 내가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고정되고 강해지고 집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름도 붙이고 범주와 분류를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우리는 속스러운 거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하나의 틀이 생깁니다. 그 행위예요. 그러면 시계는 어떻게 하냐? 시계는 이 전부가 다 통합의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직관적인 느낌, 형태, 상행 이것들이 하나의 개념화 범주화된 것이 통합돼 가지고 단단해지면서 뭐 거기서 뭐가 생겨나겠어요?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확고한 사고, 어떤 파괴적인 사고 아니면 정서 이런 것이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뭐예요? 고정되고 하나의 그 집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는 불선심소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도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에 뭐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거기에 붙어 버리면 그건 뭐죠?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하나의 관계의 소통을 막으니까 힘겹게 되고 뭐 이런저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만든 내 생각 아니면 내 주장, 내 신념, 내 관념 아니면 내가 믿는 거 뭔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색깔 나는 뭐 파란색 좋아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뭐 파랑이 그렇게 무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랑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진짜 이 물리적인 형태를 보면요. 근데 다 연결되어지면서 오는 건데 파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다 연결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리되고 이렇게 별도로 되면서 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색 저런 색 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착이 붙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불통이니까 결국 거기서 굉장히 파괴적인 불건강한 그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될 거 오늘 사주에서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쉬었다 할까요? 이거는 좀 쉬었다 하죠. 그러면 끊어지니까.